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IY 자기소개서에서 이분 빠지면은 단무지 없는 김밥이고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네. 헤드헌팅 전문기업 대표님이신 최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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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커리어 앤 스카우트의 대표 최원석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회계 직무 경력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원석 멘토님이 직접 만난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이분의 이야. 고민은 무엇인가요? 지금 만났을 때 이분 고민이 직장 경력이 되게 많아요. 네. 이직을 좀 많이 했고 네. 외국계 국내에 뛰어든 넘나들면서 네. 많이 했는데 본인이 회계 재무 안에서도 원하는 직무에 대한 고집이 있어서 좀 더 나은 직장, 나은 직무, 원하는 회사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많다 보니 네. 이직이 많아지고 이제 공백 기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죠. 근데 파이낸스 쪽이나 어카운팅 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자기한테 이상적인 회사를 계속 찾아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깝지만 도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시고요. 정보 처리 기능사랑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가 있네요. 네. 전공은 전자계산학과를 2002년에 졸업하셨고 재경 회계학과는 2013년에 졸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졸업이 두 개이면 대학 어떤- 두 번 다닌 건가요? 그러게요. 무슨 뜻인지 궁금증이 좀 모르겠네요. 생기네요. 대학을 이제 학사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네. 공부를 해서 학사가 아니었다가. 알겠습니다. 네. 어학 실력, 외국계 회사 업무상 영어 가능합니다. 오픽이 IM 2급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네요. 네. 경력을 볼게요. 총 8년 9개월, 거의 뭐 9년에 가까운 기간을 대단합니다.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자, D 주식회사 경영관리부 대리로 일을 하셨고요. 네. 이직 사유가 어학연수. 어학연수.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네. 그리고 빅코리아에서 재경팀 대리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직 이유가 개인 사정. 어떤 사정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W 인터넷 사업몰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네, 역시 이직 이유는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 업무에 대한 역량을 넓히고 싶다는 게 사유네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일단은 회계 직무 경력자인데 경력이 무려 8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까지 한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만 과장까지 지낸 분이시라면은 네. 사실 더 높은 직급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네. 쪽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공부터 해서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대졸 2년제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사 편입을 했죠. 네. 그다음에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 능력도 길렀죠. 네. 네. 그다음에 잦은 이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나은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네. 이분이 경력이 많은데 네. 이 경력이 많은 것이 기업의 다음 면접을 본 기업에 짐이 될지 부담을 느낄지 아니면 어필이 될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프로필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최근 회사가 중요해요. 일단 경력에서는 네. 첫 직장보다는 첫 직장에서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계팀 시니어급 과장이었어요. 밑에 직원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중추적인 업무도 했겠고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재무회계 담당자는 찾기 드물어요. 외국계에서 선호를 하죠. 근데 회계만 잘하거나 네. 영어만 잘하거나 하는데 네. 영어를 잘하고 회계도 잘해요. 그래서 탐이 날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보는 거는 영어 잘하는 회계 담당자다. 예, 여성분이고요. 네. 예, 그분이 좀 더 눈여겨봤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대학을 2번 다녔다는 것에 굉장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번은 그 전자계산학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년 뒤에 재경회계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까지 졸업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분이 경력이 9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력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직자를 위한 경력 관리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5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 생각인데 제 철학인데 5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직을 하지 마라. 되도록 이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네. 지금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폐업이나 경영 악화 위기. 네. 폐업이 아니고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건. 네. 두 번째로 대인관계 도저히 얼굴 보고 못 다닐 사람. 정말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다, 그 그게. 조건이 연봉이
너무 사회 통념상 자기한테 너무 안 맞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외국에 갑자기 그러니까 근무지가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리로 이제 강제로 가야 될 경우, 강제로 전출되는 경우. 그 마지막에는 직무예요. 직무가 본인 쭉 했던 업무인데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서 네. 지켜야죠. 조직의 명령인데 전혀 다른 직무로 배치가 돼서 너무 난 이 어렵다.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은 더 연봉을 지금 다 만족하는데 더 많이 줄게, 이직해. 그럼 계속 이직하게 돼요. 그 기업에서 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네. 그래서 이직을 하는 팁이 있다면은 이런 5가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저 뭐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뭐 네. 꿈을 위해서 섣불리 이직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게 팁이에요. 저는 헤드헌팅에서 그러니까 대표로서 든 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보통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그 지원에는 직무에 필요 없는 경력도 좀 빼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죠. 근데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이제 될 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네. 그런 경력은 실제로 이렇게 좀 빼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빼면 원래 그러니까 개론서적인 답을 한다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진짜 요령과 편법과 좀 팁을 드리자면은 빼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다음에 감당을 하셔야 돼요. 면접 때 뺀 게 걸리거나 입사했을 때 뭐 4년 경력을 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뭐 3개월 잠깐 다녔다가 그만둬서 좀 안 맞아서 나왔는데 바로 이직이 됐는데 그 3개월 동안 다녔던 그 작은 경력 있죠. 그런 거만 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면접 때 왜 이걸 뺐냐. 나중에 국민연금 기록에 다 나오니까 왜 네. 뺐냐 그러면은 경력이 작아서 넣지 않았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없는 경력을 만들면은 허위를 좀 그건 하는데 허위인데. 있는 거 없애는 거는 사유를 들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어떻게 썼는지, 경력자는 취준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적으시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죠. 회계 혁신을 위해 경험과 자질,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다라고 써줬네요. 그렇죠. 지한 씨, 이 소제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일단은 자기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서 회계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네. 것 자체가 일단 내가 그만큼의 더 회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약간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력이 이제 8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주니어급 레벨이 아니라 시니어 레벨인데 네. 그래서 회계팀 책임지면서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활약하겠다 그런 시니어다운 소제목을 잘 쓰셨어요. 그렇죠. 예. 회계 진짜- 혁신이라는 단어를 잘 썼죠. 이런 말을 만약에 신입사원이 쓰면 조금 어울리지 않고 과장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그 레벨의 그 지원자가 쓰는 말은 좀 진짜 합당한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만약에 다르게 고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한 씨라면 어떤 소제목 한번 지어볼까요? 저요? 저라면은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소제목을 읽고 좀 개인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특별히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럴 만큼의 급이 되는 사람이라.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 고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폭탄 뛰어넘기기예요. 네네, 그렇죠. 자, 괜찮다고 했고 저한테 했죠. 예. 제가 이제 통째 매야죠. 네. 회계 혁신을 위해 경험과 자질, 이제 미래 역량 모두 활용하다를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쓰는 네. 코칭한다고 고쳐준다면 네. 회계 혁신을 위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약간 그 현재의 조직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시스템을.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쓰겠어요. 지원 동기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8년 9개월 동안 경력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재무회계 지식을 뭐 쏟아붓겠습니다. 이제까지 경력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니어 어카운팅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 연수를 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예. 명령 연수를 네. 좀 언급을 한다. 예, 이제까지 경력을 어차피 쏟아 부으려고 뽑는 거니까 기업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재한 씨가 읽어주세요. 네, 자. 회계 혁신을 위해 경험과 자질,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다. 경험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을 쌓아왔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CMA, AICPA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거래, 해외 법인, 지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업무를 진행해왔기에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내부 감사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 능력을 돕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회계 조세 재무와 관련된 정보, 정부 정책 및 제도들을 주의 깊게 주시하여 즉각 보고하여 회계 전략 기획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프로회계사 모시중원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기본이제. 입사 후 이메일, 보고서 및 각종 비즈니스 레터 작성, 전화 및 회의 영어 등 실용적인 비즈니스 영어 활용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매너와 소통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해외 법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제 경력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지 네. 꽤나 자세히 실무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재미는 좀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 맞습니다. 렌토님께서는 이 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세요. 내용을 봤을 때 네. 소제목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력 나오는 내용으로 좀 고치고 네. 두 번째 가서 좀 이렇게 끝에 너무 이렇게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좀 이렇게 다짐하듯이 약속하는 내용 같거든요, 경력자로서. 네. 그럼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포부 때 얘기하면 좋고 자기소개서에서는 경험 위주로 좀 써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재무나 회계 담당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네. 특별함이 없어요. 너무 제너럴리스트로 왔어요.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고쳤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신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해 보시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네. 자신 스스로 나를 평가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안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랑처럼 써도 안 되고 나를 깎아서도 안 되고 그쵸. 중심을 잡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지원자는 어떻게 썼을까요? 먼저 한번 소제목을 확인해 볼게요. 네. 장점, 신중함과 치밀함을 더해 빈틈을 메우다. 단점,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지키자. 알겠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일단 나눠서 썼어요. 네네. 재환 씨는 이 소제목 보고 어떤 내용 나올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그 신중함과 치밀함을 더해서 빈틈을 메우다. 굉장히 꼼꼼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단점이 아니라 다를까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꼼꼼하면 곧 완벽함이잖아요. 네. 근데 꼼꼼하고 완벽하다 보니 시간을 조금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이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떨까요, 과연? 보민 씨는 좀 어떤 내용이 예상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일단은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래서 일을 할 때 처리를 잘한다 이런 게 그쵸.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대신에 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나 봐요. 그렇죠.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 약속이. 기본 중에 기본이 사실 그쵸.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 단점은 좀 위험한 단점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좀 해보는데 그쵸.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회계 재무 경력자한테 맞는 단어들이에요. 다 이분이 잘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단어를. 신중함, 치밀함, 빈틈, 더하는 것도 재무제표로 숫자 더하니까. 네.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시간.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 단어들을 잘 썼어요. 네. 정말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머리를 잘 쓰시는 건데 그런군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재무 담당자 남자분 자기소개서에서 단점이 되게 소제목에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에피소드 나왔고 따로 잘 나왔고 단점 소제목이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 보고 싶지 않아요, 되게. 근데 네. 이거는 봤을 때 지루하고 좀 스탠다드하죠. 네. 회계 담당자 다운 말을 써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예상이 돼요. 네. 소제목은 예상이 확실히 되거나 아니면 예상이 아예 안 돼갖고 흥미롭게 어필해서 궁금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건 예상이 좀 돼요. 네.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소제목에 맞게 잘 썼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신중함과 치밀함을 더해 빈틈을 메우다. 신중하고 치밀하여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 손을 거친 일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비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 인수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관계 회사에 인보이싱하는 엑셀 자료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자료의 계산법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식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근 몇 개월간의 과대 청구된 것을 발견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비용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익숙해진 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나가며 이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입사 후에도 기업의 자산을 다루기에 익숙한 일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문제 발생 시에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해결하여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예, 장점을 쓴 내용이네요. 이제 네.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으로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썼는데요. 이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잘 썼다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경력자답게 에피소드 나와주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기승전결식을 딱 추구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이라서 그 소제목 나온 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얘기, 입사 후에 해야 될 얘기 살짝 마무리. 잘 썼어요. 네. 잘 썼는데 제가 만약에 쓰는 사람이라면은 이 업무상 실수 이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식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수식이 중복되어 있으면은 네.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를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그걸 막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그저 뭐 틀린 거 찾았다 아니라 틀렸으면 어떻게 될 뻔한 일을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아왔다. 중복이 돼 있어요. 네, 이게 되군요.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건지 예.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실수. 뽀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나 그래요? 신기하게 인정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아왔다. 느낌적인 예, 느낌으로. 나중에 이거 작곡할 때 가사로 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 부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지키자.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지나치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성격 때문에 업무 완수까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회사 재직 시절 보고서나 이메일 작성 시 받는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 사원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긴급도와 중요도에 맞춰 업무를 조율하거나 조직원과 분배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간에 수시로 경험자에게 내용 및 방향성을 검토받아 오류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업무를 지연 없이 시기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기한에 못 맞췄던 이야기를 썼네요. 하지만 뭐 동료나 선배에게 도움을 청해서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쵸.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그 부분을 도움을 본인이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를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요청을 받았듯이 네. 제가 또 어떤 선배에 대해서 대가 없이 도움을 요청해서 실무상에 그걸 코워크라고 그러거든요. 협업이 네. 이루어진 시너지가 나왔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요청해서 해결했다는 얘기를 네.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또 기여한 점을 좀 하나라도 지어내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꼭 필요한 조언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입니다. 네, 재활이요. 구미의 B급 처방전. 네, 자고로 이제 신사는 레이디 퍼스트라 했는데 레이디 퍼스트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레이디 퍼스트가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회사 기여도를 네. 어필하라. 어필하라. 아무래도 이 정도 경력이면 네. 분명히 베스트 퍼포먼스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어필을 한다면 매력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읽는 분이 좀 흐뭇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씨는요? 저는 이제 그만 이직을 멈춰라라고 예, 더 이상 자기소개서 이제 쓰시는 걸 보아하니 네. 자기소개서 쓰시는 스킬만큼 탈 자기소개서예요. 지금 완벽한 자기소개서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대충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제 정말 큰 이유가 아니라면 한번 멈춰서 네. 계속 한번 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멘토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는 유재한 MC님의 조언이 맞고 네. 좀 자기소개서에 대한 좋은 시간이니까 네네. 네. 홍보배 아나운서님 말씀이 전 손을 들어줄게요. 그렇군요. 예, 기여도가 네. 나와줘야 돼. 회사에서 그 많은 이직을 하고 생활을 보냈는데 네. 진짜 괄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었다고 자랑거리 하나 확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약해요. 예. 선배한테 도움 요청했다 그런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회사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영업 세일즈 쪽에서는 어차피 하루하루가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회계나 재무는 특히 막 기여를 하거나 뭐를 제도를 만들거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정도 경력이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치러 보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네, 자기소개서를 보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봄비 씨의 촉을 믿고 이 주인공의 기분이 돼서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네. 마지막 직장은 그러니까 직장명은 언급 안 할게요. 네. 네. 뭐 고유명사니까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네. 경력자들은 우리 회사 왜 오고 싶냐, 왜 그만뒀냐, 몇 번씩 왜 그만뒀냐, 그리고 원천징수 증명했을 때 최종 연봉 얼마냐,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냐, 그 이상은 못 준다. 뭐 그런 왜 그만뒀냐, 왜 오려고 그러냐, 얼마 받았냐, 얼마 받고 싶냐 이 네 가지가 필수예요.
뭐 다른 거 신입처럼 뭐 취미가 뭐냐 영화 감상 뭐 반지의 제왕 봤어 뭐 감독 모두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신입 때 많이 묻는 거고 네. 경력자들은 주로 그만두고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예. 첫 번째 질문이 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경력도 있고 훌륭하신 분이 마지막 직장 네. 되게 좋은 데인데 네. 연봉도 많고 네. 사회적으로 다 알아주는 기업인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만뒀습니까? 솔직하게. 사표 내셨잖아요. 네네. 왜? 그것은 이게 저희 전체적인 이직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저에게 맞는 좋은 직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하고 있었고 항상 마지막 회사들이 저에게 가장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언 드리자면은 네.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네. 뭐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근데 믿음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유지한 MC가 안 간다는 게 예, 아니라 말이. 이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네. 이분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직한 이유가 이분이 예를 들면은 좋은 직장 찾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차라리 그 회사에서의 본인과 맞지 않는 점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건도 좋고 했는데 사람이 돈만으로는 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실제로 여기가 더 연봉이 낮은 건 알고 지원했다. 하지만 업무가 A, B, C, D 중에 C, D를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A, B에 특화된 직무로 돼서 너무 제너럴리스트로 뻔하게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도전하기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는 회계 전문가 되기 위해서 다니면서 입사 지원하면 비겁해서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만두고 백수의 모드로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그만뒀다. 차라리 이런 답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조언을 드리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뭘까요? 예, 연봉이 네. 지금 이분이 네. 원천징수 증명 시에 5,400만 원이었어요. 네, 토탈. 실제로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 면접인데 너무 오고 싶어요. 네. 이분들 지금 너무 잦은 이직자라서 네. 여러 군데 면접 봤는데 공백 기간도 늘어지고 나이도 늘어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네. 때문에 나이가 늘어지지 않죠.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이제 막장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5,400은 못 드리고 지금 4,800 정도로 4,800 정도로 깎여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갈 데가 없어. 하반기도 다 끝나고.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네. 자, 연봉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과거에 5,400 정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네. 저희는 5,000 이상도 못 주고 이렇게 잦은 이직도 있고 또 검증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4,800에서 5,000 사이로 책정이 돼 있다. 사규상. 네.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솔직히 정했으면 좋겠다. 어. 외국계예요, 여기는. 네. 예, 그래서 연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 때. 사실 제가 몇 번의 이직이 있었고 그 이유들은 전부 다 제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닌 저의 꿈과 저의 커리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를 제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직을 단행을 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꿈과 앞으로의 지향점이 지금 이곳 회사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연봉이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제가 8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 인센티브로 충분히 5,400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컨설턴트처럼 답을 하셨어요. 참. 제가 대단하다. 조언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이건 완벽했죠? 예, 완벽하게. 네. 네. 근데 면접 때는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네.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단아가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군대식 군대처럼요? 예, 군대처럼 하는 게 좋죠.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짧게 끊는 게 아닌데 요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답할 수 있으면은 외국계 기업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외국계 기업의 면접에 대비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이거 두 분한테 동시에 네. 마지막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인데 기혼자입니다. 네. 자 기혼자인데 집이 분당이에요. 네. 경기도 분당 네. 경기도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근무는 일산에서 멀죠. 좀 머네요. 일산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야근도 많아요. 회계 쪽이라서 여기 되게 오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기업에 네. 보통 일찍 끝나면 11시 밤에 네. 기혼이고 앞으로 출산 아직 안 하셨지만 네.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지원자가.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면접을 했을 때 네. 거리가 먼 이유로도 그만둔 케이스가 있었는데 처음에 두 번째 직장에 네. 지금 분당에서 일산 출퇴근 야근도 많은데 지금 우리는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이거 거리도 알고 지원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 질문이고 실제 나왔던 질문이거든요. 네.
저에게는 사실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리상의 문제를 모르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일산 쪽에다 일단 집을 구해서 일단은 일하는데 최고의 그 저의 개인적인 필요 조건을 회사에다 맞춰놓고 회사와 저의 그 업무 연관성이나 아니면은 제가 회사에 얼마나 맞는지 일단 회사를 다녀보면서 잘 판단한 후에 집을 정리하든 말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집부터 구해놓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당에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제가 이사를 좀 고려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곳 회사에 입사를 할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호수공원도 있고 삶이 쾌적해질 수 있는 일산 근교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언을. 네. 입사 지원하실 때 아무리 취업이 급하고 각박해도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는 오랫동안 할수록 좋은 데가 신기하게 뭐 두 분 다 성공을 하신 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노력을 한 만큼 네. 당장 힘들고 내가 뭐 남들과 비교되고 그러지만 짧게 금방 되는 거는 또 금방 그 감사함을 또 잃어버리고 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러 조건을 따지고 주변에서 욕을 먹어서 백수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정말 딱 맞는 거 찾을 때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일단 해서 뭐 면접 때 뭐라도 가겠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 들어간 다음에 한 3개월 야근하고 그러면 또 딴 생각 나고 그만두기 지치기 마련이에요.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집을 옮기면서까지 이렇게 회사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기혼이시잖아요, 이분이 네. 지금. 아, 기혼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비추다. 그래서 아예 지원 안 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언을. 그러니까 다 따져보고 해야 돼요. 그럼 기업 만약에 준비도 하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의 그 면접 문제 나왔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제 철학은 뭐 미리 알았으면 지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네네. 제 철학은 면접이건 자기소개서건 네. 현장에서는 무조건 합격하고 봐라. 네, 합격하고 봐야 돼요. 어떤 답에 그러면 좀 예, 저는 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다 세팅을 거의 마무리 해놓 진짜 했다 그러면 또 그게 거짓말이니까 마무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두 분 다. 네.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 맞춰갖고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고 신랑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아마 이사 갈 생각이고 또 친척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야근을 하거나 그럴 때도 다 픽업이 가능하다, 여성으로서. 그래서 저는 아예 다 이제 묻지마 지원자가 아니라 다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거는 지구상에 있으면 난 상관이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해서 일단 붙고 보고 네. 합격한다면 고민하시고 안 가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합격하고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경력자의 이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업에서 채용을 경력자니까 헤드헌팅은 했는데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있죠. 다 책임져서 법적 문제가 돼요. 뭐 기혼, 미혼, 경력 연수 몇 개월, 학교 기간, 휴직한 시점 이런 게 하나라도 틀리면은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게 취소되고 책임까지 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자분한테 뭐 커리어 관리를 잘해라, 뭐 자기소개서 잘해라 그런 조언보다는 정말 자기의 이력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날짜, 몇 월 며칠, 뭐 입학 언제 퇴사했다 이런 거를 정말 철저히 대비해서 아예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하려면 대놓고 전략적으로 잘 맞추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예 솔직하게 정말 제대로 체크를 3번, 4번 이상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직 문제할 때 허위 어떤 이력이 아닌 부분, 그 사기성 이런 내용으로 오해를 본인 아니어도 잘못 오타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에서 3번 이상은 점검을 해라.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조언이에요. 자, 경력자의 경우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게 이 사실에 입각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니까요. 꼭 3번 이상 서류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회계사 직무 경력자의 이직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